안녕하세요. 리얼타임 빗썸 진행을 맡은 엄지 서유진입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주간 토픽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월 첫째 주 가상자산 시세와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며 나스닥, 코스피, 비트코인 시세까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9월 양봉으로 마감되고 미국의 비컷 금리 인하로 나타난 반등세 이후 중동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글로벌 리스크 이슈로 인해 조정이 발생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변수에 늘 유의하시며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난 30일 전미 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만 금리를 빨리 내리자고 서두르는 입장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준 내 다른 주요 인사들도 파월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 역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 이후 11월 비컷 전망은 낮아지고 반면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과 투자자들은 비컷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는 한국 시간 기준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얼마만큼의 인하가 단행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사태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실패라 지적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 또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무모하고 뻔뻔하다며 규탄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경제, 특히 국제유가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확전 방지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지역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미국 대선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 캠프 모두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노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때 욜로족이 젊은 세대 소비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요노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노족의 요노는 You Only Need One의 줄임말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소비 트렌드입니다. 외식 대신 간편식, 명품 대신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죠. 이런 변화는 내수 불안과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적 지출 여력이 줄어들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발맞춰 패션업계, 외식업계, 금융업계 등 여러 기업들이 요노족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내놔 공략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도 요노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빗썸이 또 한 번의 혁신을 선보입니다. 지난 30일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에서 주식회사 빗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브랜드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명과 회사명을 통일시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인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빗썸은 새로운 이름과 함께 더욱 강력한 브랜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빗썸의 미래,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다음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 리얼타임 빗썸